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걸 보면요, 한 잔의 커피야말로 한국인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. 뭐 기분 나쁠 때 한 잔, 심장이 짱나게 하면 또 한 잔. 아메리카노는 이끼 메뉴를 쓰는 아이스 먹는 사람은 호구인가요? 팥 들어가는 거는 똑같고 1,500원에서 2,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. 그런데 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, 저희가 이거 항상 회의할 때마다 이거 팀장이 커피 사주잖아요. 근데 저는 원래 아메리카노 갖고 안 먹거든요. 근데 이게 좀 손해보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, 약간 팀장한테 좀 비싼 걸 얻어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, 이럴 때는 좀 뭐 어떤 메뉴가 좀 좋을까요? 뭐 팀장이 사줄 때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시는 거죠. 근데 내 돈이다. 그럼 나라면은 시키지 않는 메뉴 있어요. 뭐 어떤 게 있어요? 티, 차 종류하고 바닐라 라떼. 바닐라 라떼는 뭐 체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메리카노랑 최소한 1,500원에서 2,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.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. 이 샷 들어가는 거는 아메리카노랑 똑같고 거기에 우유랑 바닐라 시럽 정도 더 들어가는 건데 가격 책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돼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요새 과자나 견과류 같은 거 부숴서 넣고 좀 만들기 복잡한 그런 메뉴들 있잖아요. 보통 그런 메뉴군에 바닐라 라떼가 묶여 있어요. 그래서 가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남는 메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재료비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. 모든 브랜드들이 똑같을 건데 바닐라 라떼라던가 카라멜 마키아토 요 분류들이 가장 많이 남는 편에 들어가는 메뉴입니다. 티는 진짜 물이랑 티백이잖아요. 뭐 말 안 해도 알겠죠. 아메리카노도 약간 좀 가게 입장에서는 괜찮은 메뉴일 것 같기도 한데, 근데 아메리카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남겨요. 이끼 메뉴를 쓰는 체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. 커피를 4,000원 이런 선에서 팔면서도 상위 세그먼트들은 또 온스가 작잖아요.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런 데들은 수익률이 좀 더 높은데, 저가 커피 같은 브랜드들은 무조건 투샷이나 뭐 과한 경우는 3샷까지, 또 용량은 크고, 그리고 용량이 큰 컵을 쓰다 보니까 컵의 제작비도 훨씬 비싸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메리카노는 생각보다 수익률이 가장 높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건 사실 그 달에 나온 신메뉴를 먹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. 왜요? 새로운 신메뉴가 나올 때는 그 R&D 비용이나 이걸 홍보하기 위한 여러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소비재처럼 똑같이 프로모팅을 합니다. 그러면서 좀 더 가격을 싸게 처음에 진입을 시키고 안착이 되면 가격을 뭐 인상하는 경우도 있고. 제가 얼죽하거든요. 진짜 365일 아이스만 먹는데, 아이스만 먹는 사람들은 항상 300원에서 500원 정도 더 내잖아요. 아이스 먹는 사람은 호구인가요? 이게 좀 이거는 쌤쌤. 왜냐면 가게 입장에서 제일 전기료를 많이 잡아먹는 기계가 제빙기예요. 뭐 아이스를 시키는 손님이 있든 없든 돌릴 수밖에 없는데 아이스를 시킨 손님이 너무 없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답답하겠죠. 안 돌릴 수도 없고. 흔히 남겨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. 약간 조금 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플라스틱 컵이 더 비싸고 그리고 빨대도 있고. 굳이 말을 하자면 어쨌든 아이스 만드는데 조금 더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 차이는 내가 원하는 메뉴를 마시면 된다. 저도 커피를 이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입장이지만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, 좀 그런 걸 고르는 방법이 있다, 뭐 그런 것도 팁이 있을까요? 다른 것보다 사장님이 그래도 원두에 좀 신경을 쓰는 분이 아니다.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느 지역 원두입니다. 뭐 케냐, 에티오피아 이렇게만 써져 있는데 말고 케냐 뭐뭐뭐, 에티오피아 뭐뭐뭐, 뭐 브라질 뭐뭐뭐, 한 산지에서 여러 가지 품종 갖다 놓은 집들 있죠. 이런 데들은 좀 원두를 신경 써서 갖다 놨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냥 보통 우리가 약간 에티오피아 커피 고급, 뭐 케냐 커피 고급, 그리고 뭐 브라질이나 베트남은 고급 아니고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, 사실 베트남 커피도 비싼 건 비싸거든요. 그러니까 산지만 봐서는 이게 고급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없어요. 수준이 높은 개인 카페 바리스타 분들이나 로스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장까지 직접 자기들이 이제 가서 질이 높은 원두를 생산한다, 이런 거를 보시고 직접 농장 내 원두를 셀렉해서 가지고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.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커피를 판매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예전에는 그런데 원두를 또 수십 종씩 막 갖다 놓는 게 약간 트렌드 비슷하긴 했는데, 요새는 굉장히 심플한 에스프레소 바 그런 게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뭐 커피 맛집 이런 거 항상 찾아가지만 결국 가보면 뷰 맛집이잖아요.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카페 사장님들이 진짜 찾아가는 커피 맛집, 좀 취재하면서 몇 군데 들은 데가 있긴 한데 네. 서울에서는
커피를 유통업계에서 진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이게 10년 전에도 고속 성장 중인 산업이라고 했는데 최근까지도 고속 성장 중이고 뭐 이제는 뭐 거의 다 왔다, 이제는 포화하다라는 시각이 있긴 하지만 벌써 그 얘기도 몇 년째예요.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커피 좋아하는 건지. 저도 주말에는 커피 거의 안 먹을 때가 있는데 회사 오면 아침 출근할 때 한 잔, 점심 먹고 한 잔, 회의 끝나면 뭐 기분 나쁠 때 한 잔, 팀장이 짱나게 하면 또 한 잔, 이렇게 하면 하루에 4잔. 나도 생각해보니까 주말에는 안 마셔요. 토요일, 일요일. 주중이지. 노동 음료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이게 좀 10년에 걸쳐서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이 10% 넘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OECD 전체 평균보다는 200시간을 넘게 일하고 있고 스트레스도 좀 많은 사회다 보니까 커피가 정말 안성맞춤 노동음료 내지는 휴식음료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. 설문조사를 해보면 커피는 확실히 맛보다 습관으로 마신다. 그리고 하루에 2잔은 마신다. 그래서 점점 더 좀 내 입맛이 고급화돼가는 걸 체감하고 일하면서 마실 만한 게 달리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좀 더 괜찮은 걸 마시고 싶다.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.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커피하면 믹스커피였는데 이제는 믹스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26% 정도밖에 안 되고 점점 더 커피 음료점 커피나 뭐 집에서라도 이렇게 내려 마시는 커피 이런 식으로 좀 변하고 있다는 트렌드가 보이거든요. 우리 한국 사회가 초우울 사회고 초경쟁 사회고 그러기 때문에 각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그만큼 커피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. 그리고 커피 음료점이 도시에서 좀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고요. 커피값 내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값 낸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. 하잖아요. 그러니까 도시에서 특히 좀 공간과 좀 휴식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커피 한 잔을 마심으로써 그냥 잠깐 좀 일종의 문화적인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무의식적인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커피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커피 시장이 좀 쇠퇴하는 일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한 쉽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도 커피 줄이기는 회사를 관두지 않는 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. 아 그럼 선배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우리 카페 상인은 도대체 얼마나 벌어요? 제가 진짜 회사 때려치우고 카페 차려도 될 정도로 버는지 그걸 일단 좀 알려주세요. 커피 가게들이 80%가 늘어난 건 맞아요. 매출이 2조 6천억 원. 커피집을 차리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. 사장님이랑 아니 연락이 되시는 그거를 그걸 내가 알면 성진 씨한테 가겠어 지금. 거죠.